세계에서 영토가 가장 넓은 나라는 어디일까요? 아시다시피 러시아입니다. 러시아의 영토는 약 1709만 제곱킬로미터로 우리나라 영토의 170배가 넘습니다. 13세기 말, 이보다 더 큰 약 2400만 제곱킬로미터를 정복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몽골 제국입니다. 몽골 제국이 이토록 큰 영토를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그들이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초기 몽골 제국이 위치하던 내륙 초원지대는 농사를 짓기엔 불리하나 목축을 하기에는 유리했습니다. 따라서 몽골인들은 목축을 하며 살아가는 생활 방식을 가졌습니다. 당시 서양에서는 가축을 울타리에 가둬놓고 길렀습니다. 반면에 몽골인들은 넓은 초원지대에서 목초지를 찾아 이동하면서 가축을 길렀습니다. 이러한 환경 탓에 몽골인들은 어려서부터 말을 타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몽골의 초원은 여름에는 매우 덥고 겨울에는 매우 추운 기후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환경 때문인지 몽골의 말들은 어려운 조건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강한 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튼튼한 체력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몽골의 기병들은 한 명이 서너 마리의 말들을 끌고 다니며 행군을 하였는데 그들은 하루에 길게는 200km까지 이동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비슷한 시기에 십자군은 하루에 16km까지 행군할 수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군대는 잘 먹어야 진격한다라고 나폴레옹은 말했습니다. 또한 손자병법에는 군대의 보급부대가 없어지면 망하고 식량이 없어지면 망하고 비축된 보급물자가 없어지면 망한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처럼 전쟁에서 보급은 매우 중요합니다. 몽골 제국의 군대는 보르츠라는 건조 식량을 통하여 보급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했습니다. 보르츠는 소나 양의 살코기 부분을 건조시켜 만든 몽골의 전통 음식입니다. 소 한 마리로 보르츠를 만들면 그 부피가 소 방광 2개에 가득 차는 양으로 줄어들어 저장과 운송이 매우 편리해집니다. 몽골의 군대는 이 보르츠를 가루로 만들어 가죽 주머니에 넣고 다녔습니다. 보통 엄지손가락 한두 마디 정도의 보르츠를 뜨거운 물에 넣고 불려서 먹었는데 이것으로 한 끼의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었습니다. 그 덕에 몽골군은 보급부대가 따로 필요 없었으며 상당한 기동력을 자랑했습니다. 몽골군은 10만 명에서 20만 명 정도의 병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당시의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병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몽골 제국이 유라시아 대륙의 대부분을 정복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몽골 제국은 어떻게 소수의 병력으로 다수의 병력과 싸워 이길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 중 하나를 그들이 사용했던 전술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몽골군은 망구다이라는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적군을 아군이 매복해 있는 장소로 유인하여 섬멸시키는 전술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몽골군의 선발대는 적군과 전투를 벌이다 패한 척 후퇴를 합니다. 그러면 적군은 몽골군을 섬멸시키기 위해 그들을 추격하게 됩니다. 이때 몽골군은 마류에서 뒤로 돌아 활을 쏘며 계속 후퇴합니다. 그렇게 추격전이 이어지다 보면 어느샌가 매복해 있던 몽골군이 나타나 적군은 포위당하게 됩니다. 몽골군은 이 망구다이 전술을 사용하여 많은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동유럽의 몇몇 나라들은 망구다이에 대하여 소식을 들어 알고 있었음에도 이 전술에 당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대해선 몽골군이 외형적으로 작고 볼품없어 보였고 패배한 척하는 그들의 연기력이 뛰어났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동유럽을 정복한 몽골군은 오스트리아로 진군하던 중 본국으로부터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은 오고타이칸이 사망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때 몽골군은 유럽 정벌을 중단하고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만약 이때 오고타이 칸이 사망하지 않았다면 유럽의 어디까지가 몽골에 의해 점령되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